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 요번에 읽게 됐어요. 드디어. 어떤 책이냐면요, 제가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동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타라 브렉의 자기 돌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소개도 해드렸는데, 그 책 속에, 이분의 루미의 시집이 그 한 편이 들어가 있었어요. 시 한 편이. 근데 그 시 한 편이 너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있었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짧은 글귀로 해서 딱 적은 시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분의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제 이름을 검색을 했어요.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자기 돌봄 책 안에서는 이 작가님의 이름을 전체 이름을 넣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잘랄루딘 룸이라고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까 책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냥 번역된 책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분의 책이 없나 보다 번역된 책이.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가끔씩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분의 이름을 잘라서 잘랄루딘으로 검색을 하고 루미로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루미라고 검색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드디어 주문을 해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두 권을 주문을 해서 받았어요. 시집이고 하나는 우화집이에요. 그래서 두 권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그 이제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우선적으로 이제 두 권을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이 시집은 제가 그 여인숙이라는 시를 쓴 분이신데 그 여인숙이라는 시가 들어가 있는 시집이라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다른 시들도 읽고 싶어서. 그런데 솔직히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다른 시들은 여인숙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루미의 우화 모음집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반전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도 있고 지혜도 있는 그런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의 단편선 있죠? 그 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소제목에 맞춰서 아주 그거에 딱 맞는 우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험에서 배우는 것, 뭐 간용과 선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딱 들어맞는 우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루미 시초라는 책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시집이에요. 시집인데 제가 좋아했던 그 시, 여인숙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 이렇게 두 편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시집이 약간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 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깊이가 깊어서 그런지 한 번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을 곱씹어서 읽어야 조금은 이해가 가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시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은 오늘 소개해드리고 다른 책들을 많이 읽은 다음에 이분의 책을 많이 다른 편 책들도 읽은 다음에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요. 유엔 유네스코에서 루미 탄생 800주년을 기념해서 2007년을 세계 루미의 해로 선포를 했어요. 유엔 유네스코에서 루미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07년을 세계 루미의 해로 선포를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냐면요. 1207년에 아주 오래전에 태어나신 거죠. 정말 엄청나게 오래된
분이 쓴 글인데 지금도 이분의 글을 번역하고 있고 이분의 글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놀러하면서 감탄하면서 그런 글들을 쓰신 정말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2007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정말 학식이 높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학식이 높은 분이어서 수피 교도에서 명성을 많이 떨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분이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규범에 맞는 법학 이론이나 해석, 그 다음에 전통과 이론, 그리고 그 당시 마드라사 학문의 주된 내용은 섭렵하고 높은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경외심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또 수천 명이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그 정도로 높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비주의, 이슬람의 대표적인 신비주의 단체인 메블레비 수도회를 창시하신 분이세요. 루미라는 분이 메블레비 수도회를 창시하신 분이신데 이 수도회가 어디 있냐면 터키 코냐에 있어요. 터키 코냐에 있는데 지금도 그곳 수도자들의 회전춤을 보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항상 지나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런 시인으로 그렇게 글을 쓰고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런 신념들을 가리키고 강의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항상 매주 강의를 하러 다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몇 년도냐면요. 1244년에 방랑하던 그 탁발승 같은 그런 사람이 루미한테 말을 걸어요. 말을 걸면서 토론을 하게 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잘 통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1, 2년 동안은 거의 매일 붙어서 정말 부인도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할 정도로 아주 꼭 붙어서 밤낮으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열띤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되던 해에 3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 탁발승의 이름이 뭐냐면 샴스예요. 샴시 에딘.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 가족과 아들과 그 제자들이 이 샴스란 사람을 질투해서 그래서 가족과 제자들이 공모를 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루미 시인이 이분을 찾으려고 한 2년 동안은 방황을 하면서 다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문득 떠오르는 깨달음이 뭐였냐면 나는 왜 그를 찾고 있는가? 내가 바로 그인 것을. 그의 본질은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나를 찾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의 본질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모르고 내가 나를 찾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에 대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문득문득 떠오르면 시를 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받아 적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요. 그 제자가 항상 붙어 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그 사람이 갑자기 산책을 하다가 뭐 밥을 먹다가 뭐 샤워를 하다가 문득문득 떠올라서 읊어대는 그런 말들을 다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요. 그것이 이 시집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의 그런 긴 문장의 산문이나 시들은 아직도 번역 중에 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들을 남기셔서 정말 그 이분의 기록을 말씀드리면 정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그 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인숙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가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이 시를 읽고 나서 정말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지혜가 들어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짧은 글귀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오고 가는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짧은 시로 쓰셨어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인숙. 인생은 여인숙. 날마다 새 손님을 만난다. 기쁨, 낙심, 무료함. 찰나에 있다가 사라지는 깨달음들이 예약도 없이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라. 그들이 비록 내 집을 거칠게 휩쓸어 방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슬픔의 무리라 해도 조용히 정중하게 그들 각자를 손님으로 모셔라. 그가 너를 말끔히 닦아 새 빛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어두운 생각, 수치와 악의가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웃으며 맞아들여라.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것도 오고 나쁜 것도 오고 많은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약도 없이 와요. 찾아와요. 갑자기 막 찾아와요. 그러한 것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손님이 와서 내 방 안을 온통 뒤집어 놓고 휩쓸어 가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정중하게 조용히 맞이하고 모시고 손님으로 모시고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새빛이 돼서 나를 맞이하게 나에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어두운 생각들도 있고 수치나 악이 안 좋은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와도 웃으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이하라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기라는 거죠. 그들 모두가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내 삶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원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나를 풍족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적어놨다가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를 더 헤아리게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이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다.
심판도 아니고 고무도 침통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오고 가지만 이것은 오지도 가지도 않는 현존. 지금은 새벽이다. 후삼이여, 여기 산호의 눈부신 빛 속에, 이 친구 속에 할라지가 말씀하신 단순한 진리가 있다. 사람이 다른 무엇을 바랄 것인가? 포도알들이 포도주로 몸을 바꿀 때 그들은 이것을 바라고 있다. 벌들이 벌집을 만들듯 지금 우리가 세포 하나 하나로 몸을 만들고 있는 이것. 인간의 몸과 우주가 이것에서 생겨났다. 이것이 인간의 몸과 우주에서 생겨난 게 아니다. 네, 여기서 사람이 다른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면서 포도알들이 포도주로 몸을 바꿀 때 그들은 이것을 바라고 있다. 벌들이 벌집을 만들듯, 벌들이 자신이 살 그런 벌집을 만들듯 우리가 지금 세포 하나하나로 몸을 만들고 있는 이것. 이것은 저번 시간에 그 잠재의식의 힘 소개해드릴 때 거기 신부님이 시편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말씀하신 분과 흡사하죠. 왜냐면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내 육체를 만들었고 그 안에 그런 육체를 만든 것이 잠재의식, 내면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내면의 그런 참자, 그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로 몸을 만들고 있는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세포 하나하나로 내 육체를 만든 그것이 내 참자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세포 하나하나로 해서 이 육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인간의 몸과 우주가 이곳에서 생겨났다라고 하잖아요. 내 참자 안에 존재하면서 내 육체와 우주가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과 우주가 있음으로 해서 내 안에 내 참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참자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과 내 몸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우주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생겨났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진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정말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내 내면의 힘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시를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반만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읽어드린 이 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좀 많이 읽고 이분의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이 시를 여러 번 읽고 나서야 이 시를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다음에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소개를 더 하게 되면 그때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정말 재미도 있으면서도 재치도 있고 지혜도 담기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짤막짤막한 내용들로 아주 재미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책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